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댓글로 이제 질문하고 의견 주신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켈처스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켈처스 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질문 내용을 전체적인 걸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일단 궁금해하신 거는 이런 것 같았어요. 뭐냐면 리플을 샀는데 원화 가격으로는 사는 거 대비해서 떨어졌는데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는 올랐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잘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 경우 어떻게 세우고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지금 리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리플 BTC 마켓 차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리플 원화 마켓 차트입니다.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져서 거의 뭐 지금 저점 근처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BTC 마켓은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를 어디에 체크를 했냐면 일단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 9월 21일자 이제 리플이 급등이 나왔던 이때를 제가 기준으로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9월 21일 때 이제 시가로 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507원입니다. 507원. 507원. 507원에 원화 가격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 거고요. 이때 사토시 가격으로는 6,901에 매수를 한 겁니다. 6,900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원화로 507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415원입니다. 415원. 그러니까 거의 뭐 100원 가까이 빠졌죠. 100원 가까이 20%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20%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사토시 기준으로 보면 6,900에서 지금 현재 사토시 가격이 8,800이에요. 그러니까 1,800 정도, 7,000이라고 하더라도 1,800이니까 20%가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보면 20% 하락한 거고 사토시 기준으로 보면 20% 넘게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기준 잡는 거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을 잡는 게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개수는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원화 자산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나는 거 먼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는 저는 이제 사토시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뭐냐면 지금 원화 가격 대비는 빠졌어요. 원화 가격 대비는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때 사지 않고 지금 샀다라고 하면 이득이겠죠. 이득인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다 예상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안다라고 하면 매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지금 잡는데, 그 포지션을 잡을 때 내가 비트코인보다 저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포트폴리오에서 종목 선택을 할 때 내가 비트코인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렸다라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때 9월 21일 날 지금 6,900 사토시에서 현재 이제 8,800 사토시가 돼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비트코인 갖고 있었던 거를 리플로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개수가 지금 20% 넘게 증가한 거죠. 지금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원화를 기준으로 한 분은 당연히 20% 자산이 줄었다고 보고 손실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 사토시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제가 장기 상승 채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싼 영역에 있다. 그러면 싼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는 비트코인 개수만 내가 늘려놓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시장이 상승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원화 시장이든 달러 시장이든 그 가격에서 상승을 해주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원화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지금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저는 지금 물론 이 장기 상승 채널을 이탈한 걸로 보이지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채널을 그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채널 하단부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탈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채널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그리든 이 장기 상승 채널로 그리든 제가 이 추세선 지금 이 추세선으로 그린 이걸로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가격은 싼 가격이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개수를 늘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 먼저 시장에서 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을 가지고 BTC 마켓에서 그 전고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그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늘겠죠. 예를 들어서 리플을 볼게요. 사토시 가격으로 해서 제가 이제 6,900, 7,000이라고 할게요. 7,000에 샀다고 하고 2만에서 사토시 가격으로 2만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3배에 가까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리플 물량을 저 같은 경우는 사토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2만 정도 다다랐을 때 지금 제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3배를 늘리는 거예요. 개수를 3배 늘리고 그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가지고 3배가 늘어난 비트코인 개수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 달러 시장 USD 시장에서 상승을 해서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하면 그때 저는 이거는 달러 시장에서 매도를 하든 원화 시장에서 매도를 하든 매도를 할 거다. 매도를 하는데 일정 부분은 뭐 달러로 매도할 수 있고요. 일정 부분은 대부분 물량은 이때는 알트코인, 아직 상승하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 상승분까지 이제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매도할 때는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현금화를 하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다시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뭘로 봐야 되냐? 아직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사토시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기준으로 시장을 체크하고 차트 자체도 제가 차트 설명 드릴 때 알트코인들은 원화 시장이라든가 달러 시장에서 설명 안 드리고 물론 가끔 설명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을 BTC 마켓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토시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개수를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나는 무조건 원화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원화 기준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부에 있을 때는 사토시 기준으로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SYP님이
답변을 달지 않았는데 불장 온다더니 불떡락해서 개피 보고 있는데 내년 6월 확실한 거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뭐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톰리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왜 유튜버들 희망회로 돌리게 해놓고 떡락하면 다른 소리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댓글을 안다는 거는 일단 댓글 다는데 제가 이제 좀 물론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댓글을 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반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댓글을 달 만한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비아냥대거나 비꼬거나 아니면 반말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제가 6,000달러에서도 저는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300달러 이때도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때 위치랑 이 채널에서 이때 위치 지금 2015년 1월 달에 채널 하단부를 찍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바닥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도 사는 겁니다.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제가 원화 채굴을 하든 원화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더 싸졌으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이 잠시만요. 좀 더 이제 보기 쉽게 이거를 해놓을게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적어도 비트코인이 이 채널 상단부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채널 바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를 하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더 빠졌으니까 더 매수를 해야 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를 했었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도 제가 이제 돈이 들어와서 어찌됐든 여유가 생기면 뭐 리플을 사든 비트를 사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리플도 괜찮아요. 왜냐면 BTC 시장에서 리플이 먼저 갈 수 있는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BTC 마켓에서 좀 더 강한 종목들이 먼저 대응할 때에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원화로 사셔도 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놓고 거기서 먼저 올라가면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리플이나 뭐 스텔라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채널 상단부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일정 부분 원화 일정 부분은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을 때 그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거니까 매도해라.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제 개인적인 매매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리딩이라든가 이거를 제 매매법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이 사람 기준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따라 하시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다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준을 삼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 10월 달에 3.8달러예요.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예,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널 바닥을 터치하진 않았어요. 3.8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2달러까지 빠졌어요. 2달러까지 빠졌는데 이때는 물론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기간에는 틀렸습니다. 이 기간이 짧은 기간 아니에요. 주봉이니까 적어도 뭐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그러면 야, 네 말 듣고 매수했다가 지금 나 반토막 났다. 개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이 타이밍에 매수가 맞냐 매도가 맞냐라고 보면 저는 다 매수 영역이라는 거죠. 매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채널 하단부에 이제 근접하기 때문에 이때 240달러 매수 영역으로 보는 거고 다 매수 영역인 거죠. 매수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때 이렇게 2016년 5월 달에 반등을 해서 비트코인 737달러까지 왔습니다. 이때도 매수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도 채널의 아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매수하고 빠져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이때도 46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야 이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매수했으면 매수하고 매수 영역에서 매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매수를 얘기한 게 틀렸다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틀렸으니까 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당연히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뭐 1년 아니면 6개월 뭐 길게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직까지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가 이 SYP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 말씀이 단기적으로 보는 건 틀린 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소리 하는 거냐, 뭐 계속 희망회로만 돌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건 제 보는 관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나랑은 안 맞는다, 스타일이. 나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제 조금의 리스크도 나는 지는 거를 싫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방송하는 거와 어떻게 보면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맞는 어떤 전문가라든가 맞는 유튜버 분들 방송을 찾아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리도리님이 하나 이제 뭐냐면 뭔가 이제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데이비드 슈왈츠 CTO가 그 리플 단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대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글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 댓글 거는 그 도리도리님이 리플에 대해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일정한 계산을 가정을 주고 이 가정 하에서 계산을 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그 데이비드 슈워츠가 얘기한 리플 계산법이 아니라 도리도리님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계산한 계산법이다. 이 부분을 이제 정정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 어떤 분이 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도리도리님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도리도리 뭐 이렇게 뭐 꼬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해를 하셨나봐요. 그 유튜버분 도리도리님, 물론 제가 도리도리님 방송 즐겨서 보고 있고 도리도리님이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도리도리님은 돌이님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발음할 때는 다 똑같이 이제 도리도리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재밌었는데 하여튼 그분 댓글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지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년 뒤에 불경기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돈이 몰린다는 건 암호화폐가 돈이 된다는 말인데,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암호화폐로 옮겨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 암호화폐로 돈이 몰려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내년까지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이 저는 이제 버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유럽과 중국이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따로 놀진 않을 거다. 결국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는 좀 덜 피해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IMF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좀 더 어느 정도는 가계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있는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 암호화폐가 시장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매도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매도 영향으로 주식의 매도로 인한 주식시장이 붕괴,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글로벌로 묶여있는 이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 영향을 받고 유럽도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이렇게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 네이버라든가 다른 일반 그냥 대중적인, 저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대중분들의 어떤 시각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실 뭐 지금 원화 시장을 신규 입금을 개방을 뭐 후보비에서 한다고 하고, 지금 비싼 같은 경우는 신규 입금이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떨어지는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웃긴 건데 하락하고 있는 자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여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떨어진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사실 중간에 이제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나 팔고 나가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히려 신규 입금을 지금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거로 보지 않고, 주식시장이 내년에 만약에 이제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내년에 이제 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이 싸졌어요. 그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때 이제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대급부로 올라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야, 주식을 매도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식시장에 물려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오히려 돈을 더 넣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서 뭐 1700포인트까지 빠졌다고 하고, 자기 개별 주식들이 내가 10,000원에 산 게 뭐 7,000원 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더 살려고 하지, 올라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거 주식을 매도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시장도 보시면 개인들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를 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개인들 대부분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개인들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돈을 매도를 해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넣을 확률이 더 높다. 초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00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해서 주식시장 반대로 빠진다고 하면 주식시장으로 오히려 들어가지, 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을 매도해서 올라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 무진님이 그 리플 팩토리님이라고, 리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리플 팩토리님, 저도 이제 구독을 눌러서 그 전에 한번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셔서 리플 팩토리님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리플에 대한 정보를 그 도리님처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리플 팩토리님 영상을 구독을 눌러서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셨고요, 무진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가 남았는데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도 고래 같은 세력들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있어도 영향력이 적은가요?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오면 지금의 고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인, 크게 기관, 개인, 연기금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법인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영향력이 크고, 둘 중에서 연기금도 물론 영향력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둘 중에서 외국인이 영향력이 큽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하에 움직이며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그들이 노리는 것은 개인들 자금이 됩니다. 개인들 중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시총이 낮은 종목에서 보통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지금의 세력들은 앞으로 들어올 기관들과 저는 이제 뭐 앞으로 들어올 기관들이 그게 이제 외국인 자본이든 외국인 이제 투자은행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도 나중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세력들과 앞으로 들어올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같은 뭐라고 보면 같은 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을 노려서 어떻게든 그 개인들을 털어먹을 생각을 하는 한통속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미 어떤 경제부 차관 역할을 했던 경제부 차관이었나? 하여튼 그 담당자가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자기 뭐 학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먼저 소스를 줍니다. 소스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은 어찌됐든 그런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들만 실제 이제 좀 이용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시면 넘어가지.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이거는 연도별 순매수 금액이고 일단 요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내후년도 그렇게 이제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뭐 하나가 일단 이 기관과 외국인이 2018년도 상반기에 보시면 매도를 지워졌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018년도 상반기에 아까 이제 보셨던 자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4조씩 거의 매도를 했고 이거는 지금 2016년도 그리고 5년도 4년도 보시면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 지금 빨간색이 기관이에요. 기관 상위 이제 10개 종목 수익률이에요. 기관 수익률이고 외국인들 수익률입니다. 순매수. 그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은 14년도도 수익이었죠. 뭐 물론 차이는 나지만 둘 다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리고 기관은 이제 23.78, 16.25, 26.69 거의 평균적으로 20% 14, 15, 16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3.7, 32.07, 16 외국인들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근데 개인은 어때요? 마이너스 36.8, 마이너스 32.5, 마이너스 26 결국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의 어떤 자금을 뺏어 먹은 거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보셨던 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물론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따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2018년도 상반기에 둘 다 이제 매도를 했고 개인만 현재 지금 9조 5,60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 전망도 저는 뭐 물론 이거는 그냥 수급인 거고요. 사실 수급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큰 돈의 흐름 제가 큰 돈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큰 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채권이고 결국에 채권시장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금리 시장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지속적으로 저는 인상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은 좋지 않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수급에서도 지금 저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네. 도리도리 꼬붕도 아니고 뭐 이렇게 2517 프리맨님이 해주셨는데 꼬붕은 아니고 그냥 도리도리님
영상을 즐겨보는 팬입니다. 팬이고,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분은 도리도리가 아니라 돌이돌이님이에요. 예,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이거 말씀을 일정 부분 드렸는데, 뭐냐면, 메이저 알트가 먼저 간다고 보신다면 리플일 것 같긴 한데 비트가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비트로 아직 안 받고 나서 고민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비트로 일정 부분 옮겨야 할까요? 작년에는 이더가 상승장을 주도했는데 지금 이더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승장 보면 두 번 나눠져 있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5월달 상승장은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주도를 했고, 물론 대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데, 하반기는 이더랑 리플은 늦게 갔어요. 비트코인보다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메이저 알트, 보통 이제 메이저 알트 두세 종목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가 상승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마켓에서 전고점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세력들이 움직인 건 아니고, 고래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작은 고래들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면 시총 뭐 100억도 안 되는 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BTC 시장에서 전고점을 쳤다라고 해서, 뭐, 전고점을 치면서 시총이 뭐 500억 아니면 1000억 됐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총,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조 단위가 되는 시총이, 이런 종목들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실제 세력들, 메이저 세력이 움직인 거다. 왜냐면 조 단위가 되는 돈을 해서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치기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 돈이 움직여서는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을 올릴 수가 없는, 그 종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선 리플이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플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대시든 먼저 대형 알트에서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쳐주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상위 알트코인들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뭐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데, 일단 지금 BTC 마켓에서 유력한 후보는, 저는 현재까지는 리플하고 스텔라, 그리고 이제 리플, 스텔라, 뭐 후보군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작년에 5월에는 그래서 이더랑 리플이 먼저 상승했고, 작년 말에는 오히려 이제 상승장에는 비케, 대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비트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나머지 알트, 이더리움, 리플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금은동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현님이, 사무엘님이,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현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글이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겠네. 예. 이재현님 이제 제 영상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영상을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뭐 20분이 넘게 제 영상 이제 구독을 좀 눌러달라고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셨다고 이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를 후원해 주시고 다른 저한테 이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 영상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게 다 저한테 이제 도움 주시는 거고, 또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게 저 후원해 주시는 거니까, 다른 뭐 이렇게 뭐 후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셔도 저는 그거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제 영상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그거 자체가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시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그리고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이상으로 그러면 2018년도 12월 3일 비트코인 및 시황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